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참 요즘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한시도 버티기가 힘든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비가 오다가 대체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하는 듯 보이더니 다시 가격이 회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2% 상승 23,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1.12% 상승한 1,641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계력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0.25% 하락한 0.37달러, 파리의 에이다의 경우는 1.22% 하락한 0.5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확인해 보면 각각 41.1%, 18.7%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 롱숏 비율 선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5%로 더욱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며 XRP를 한번 보게 되면 XRP의 경우 또한 숏 포지션이 56.71%로 더욱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라고 베팅한 투자자분들이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가격이 급격하게 회복을 하며 2020년 10월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학개미로 시작된 본격적인 자산시장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인 7월 그나마 전체적인 자산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지만 기존 투자자들은 이번 기회를 탈투자 기회로 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비 투자 자금으로 간주되는 증시 대기 자금이 한 달 사이 4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든 것인데 한때 최대 규모로 쌓였던 증시 대기 자금이 점차 빠지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은 상태이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1년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주식 시장과의 커플링은 코인마켓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덕분에 이제는 코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죠.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 당시 국내 주식은 전혀 재미를 못 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큰 손실을 입고 그나마 올랐을 때 손절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번 사이클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뜻하는 신호로 읽히게 됩니다. 물론 사이클이 끝났다고 투자 자체가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투자자들이 대거 크립토 마켓을 떠나고 예금으로 몰리게 되면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투자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여기보다 더한 바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걱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버텼더니 지하실이 있더라라는 말은 투자시장에서는 일종의 농담과도 같이 회자가 되곤 하는데요. 특히나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사태가 상당히 심했었죠.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완전한 지하는 이제 끝이 난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SDT에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하였는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1억 500만 개의 USDT가 익명의 주소에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환율로 보게 되면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이틀 전에는 1억 5천만 개, 어제는 2억 개, 오늘 아침에는 1억 500만 개의 이체 사실들을 확인하였는데요. 통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화 거래소로 이체가 된다는 것은 매수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것일까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새벽간 나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권력 3인자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을 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펠로시가 대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설마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경고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미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일 밤 대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가 대만 공역에 들어서자 중국군 Su-35 전투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해 대만 방향으로 진입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날 대만 해역을 포위하며 실탄 훈련을 시작한 중국은 군용기들이 중국과 대만 간 경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 해협 중간선까지 근접 비행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을 대만 동쪽 500km 해역까지 접근시켰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대만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3일 오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텐얀먼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 등 반중국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뒤 성명에서 대만 방문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라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는 총 3번의 군사 충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954년에서 1955년 발생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1958년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적 최근인데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있었으며 이때 당시에도 핵을 쏘내 만회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었죠. 현재 이를 두고 백악관의 경우는 중국이 앞으로 장기간 동안 더 많은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국과 대만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3차 대만 해협이 이루어졌던 26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확실하게 도착을 하였으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겠죠.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소득 5만 달러 이하 미국 성인 최근 암호화폐 현금화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드리 시빅 사이언스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미국 성인 대다수가 시장에 어려움을 겪은 지난 몇 주 사이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현금화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시빅 사이언스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약 1,0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라고 답한 투자자 중 최근 현금화했다고 답한 비중은 65%였다고 하는데 연간 소득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구간 응답자의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를 현금화했다고 답한 비중은 48%였다고 합니다.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의 경우는 34%, 15만 달러 이상은 30%였다고 하는데요. 시빅사이언스의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폭풍우를 헤쳐나갈 의지가 강하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비단 이러한 모습은 미국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자자 분들도 현금화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의 광기에 하락장에서는 하락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장기 투자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투자의 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지 않나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겹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 속에 최근 리플사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비트코인만 암호화폐 상품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리플 XRP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리플사 또한 XRP 또한 증권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인 INX의 CEO 아티아 아브네리의 경우는 우리는 몇 년간 SEC와 협력을 하였다.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 그러지 말고 SEC와 협력할 생각을 해라. 너네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INX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19년 8월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SEC가 승인한 첫 번째 증권 토큰 판매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INX의 경우는 기관 전용 거래소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ICO 프로젝트의 경우 S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억압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리플사도 INX처럼 SEC에 협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큰의 성격을 보면 XRP와 INX 토큰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INX 거래소의 경우는 애초부터 증권의 성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INX 토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거래소 이윤의 일부를 나눠 가질 권리를 받으며 거래소가 청산 절차를 밟을 때 자산을 회수하는 순서도 토큰 보유자가 일반 주주보다 더 앞서는데 XRP는 이에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SEC에게 소송적인 불리함이 다가옴에 따라 참 신기하리만큼 이러한 언급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더 로티의 경우는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불합리하다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법률 고문 SEC 암호화폐 시장 접근 방식 불합리적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 로티의 경우는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접근 방식에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SEC 관할권에 굴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고하고 싶다며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정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최근 그는 SEC는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집행을 통해 위협함으로써 시장을 괴롭히려 한다. 규제 기관의 변덕으로 소비자와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비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리플의 법률 고문의 입장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20년간 일을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MIT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잘 알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요. 실상은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기화되며 크립토 마켓을 옥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겐슬러의 SEC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게리 겐슬러를 고발한 청원인이 2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참 마음 한편으로는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가장 큰 욕을 먹고 있지만 작년 아마 이 사태 생각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바로 시타델 증권의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인데 이와 관련된 시장 감독 관련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서 욕을 아직까지도 먹고 있는 상태이죠. 무튼 현재 크립토 시장적인 측면 게리 겐슬러에 대하여 다시금 칭찬할 수 있는 때가 오긴 할지 미국의 자산 운용사 바네크의 CEO의 경우도 미 SEC가 현물 ETF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할 만큼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 속에 앞으로 어떠한 행보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투자가 멍청한 짓이나 폰지 사기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율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이죠. 바이낸스의 CEO CG의 경우는 인쇄나 인터넷 같은 기술 혁신에 맞서 싸울 수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인쇄술이나 인터넷과 비견될 만한 역사적인 기술이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인데 블록체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자가 복제를 하는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탁 막히게 됩니다.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설명이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당연하죠. 특히나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0대에서 60대 사이시라면 MS-DOS 디스켓을 데스크탑에 넣어야 했던 시기를 지나 전화선과 PC 통신 시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지나 스마트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실감이 충분히 나실 텐데 사실 새로운 세대는 이런 모든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알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앱을 이용하거나 웹서핑을 하면서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기술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전히 비트코인의 시총을 따라잡은 코인은 없는 상태이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개별 서비스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을 사용하면서 네이버, 다음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은 종말할 것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모든 블록체인의 시작이며 이것이 아무리 알트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나와도 비트를 못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봉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크립토 마켓이 규제적으로 완비가 되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블록체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선택이 자산의 엄청난 상승으로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며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절대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